완연한 봄 날씨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봄꽃은 예쁘게 피었지만 대기는 바짝 말라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하루 최다인 20곳에서 산불이 났는데 특히 충남 서산에서는 산불 2단계가 발령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입니다. 산허리 곳곳이 폭격을 맞은 듯 연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피어오릅니다. 멀리서도 선명히 보일 정도로 맹렬히 번지는 시뻘건 불길. 민가는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충남 서산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인근 당진 지역까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그 불똥이 날아다니는 거야 그냥. 지붕으로 막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주체 없이 막 온 사방이 불바다가 돼버렸지. 산림과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초반 불길 잡기가 여의치 않자 오후 1시쯤 인접기관의 헬기까지 모두 투입하는 산불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마을 주민 50여 명은 긴급 대피했지만 주택 3곳과 창고 2곳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화 인력 260명과 헬기 17대 등이 동원됐지만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에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부터 남풍 초속 8m 이상으로 거센 바람이 불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후 1시쯤엔 충남 청양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고속도로와 맞닿은 야산에서 불꽃이 움직이는 장면이 산림청 영상에 잡혔습니다. 헬기 6대와 진화대원 303명을 긴급 투입한 결과 청양 산불은 다행히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하루 충청 지역뿐 아니라 경북 봉화와 영주, 경남 진주, 전북 김제 등 전국 20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산불 발생 건수로는 올해 최다입니다. 14곳은 가까스로 진화에 성공했지만 6곳은 아직까지 불을 끄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 중 6건은 쓰레기 소각 도중 불씨가 옮겨 붙었고 용접 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곳도 있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해경 헬기 추락 사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만 해상에서 실종된 한국인 선원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구조대원들을 태워 나른 뒤에 추락했던 해경 헬기가 오늘 오전 바닷속에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 실종자였던 해경 정비사도 헬기 안에서 발견됐는데요. 당국은 인양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조명탄을 쏘아 올린 뒤 헬기가 추락한 해상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 작업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5시 15분쯤 사고 해상에 도착한 해군 광양함이 수중 탐색 장비를 투입해 해저 58m 지점에서 가라앉은 헬기 동체를 발견했습니다. 헬기는 해저에서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해군 잠수사가 동체 내부를 수색했고 그 안에서 숨져 있던 해경 정비사 42살 차주일 경장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차 경장은 이름표가 달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인양된 차 경장의 유해를 빈소가 마련된 부산으로 옮겼고 살아 돌아오길 기다리던 유가족들은 끝내 오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락 사고로 순직한 해양경찰은 정두환 부기장과 황현준 전탐사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종자 수습을 마친 해군과 해경은 헬기 동체 인양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우선 동체에 와이어를 묶은 뒤 크레인을 이용해 해군 광양함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인양한다는 계획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해역의 기상 상태가 양호해 조속히 인양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사고 직후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는 기장 47살 최모 경감이 회복되는 대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봄 기운이 물씬 풍긴 주말, 3년 만에 개방된 서울 여의도 벚꽃길에는 봄을 즐기는 시민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오늘 하루만 1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구나영 기자,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군요. 네, 개방 이틀째를 맞은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에 나와 있습니다. 2시간 뒤면 보행자들의 통행도 제한되지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방된 이곳에서 시민들은 활짝 핀 벚꽃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면서 시민들의 발걸음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어릴 할 때부터 한 번 오고 지금 처음 오는 거예요. 기분 좋죠. 애기도 기분 좋고. 기분이 어때요? 오니까? 사람도 많고 좋네. 좀 마스크도 벗고 코로나도 없어지고 더 신나게 다녔으면 더 좋겠어요. 오늘 하루 이곳 윤중로를 방문한 시민들만 10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서울 영등포구청은 집계했습니다. 네, 뒤에 어린이들도 많이 보이는데 워낙 많은 인파가 몰려서 이 코로나19가 확산하지는 않을지 우려도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는 만큼 들뜬 분위기만큼이나 긴장감도 있었는데요. 구청 측도 안전 통제 인력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우측 통행입니다. 자전거는 내리고 끌고 가주세요. 주행 불가합니다. 통제 요원들은 방문객들이 이리저리 섞이지 않도록 일방 통행을 유도했고 자전거나 킥보드 반입도 통제했습니다. 공중시설을 비롯해 사람들의 손길이 닿는 울타리 등을 소독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벚꽃길 개방이라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시민분들께서 저희 안내 잘 따라와 주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셔서 내일도 포근하고 맑은 날씨가 예보돼 많은 시민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당국은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곳 윤중로 벚꽃길은 오는 17일 일요일까지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윤중로에서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만 5천여 명으로 토요일 기준으로는 6주 만에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유행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이에 발맞춰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당국의 노력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보건소 신속 항원 검사는 모레부터 중단되고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도 본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보건소. 신속 항원 검사 대기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PCR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 역시 많지 않습니다. 검사 받으려는 줄이 끝없이 이어졌던 한 달 전과 비교해 확연히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동네 병의원의 신속 항원 검사로도 확진 판정이 가능해지면서 선별진료소를 찾는 발길 역시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속 항원 검사는 중단됩니다.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병행해가지고 사회 업무가 엄청 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없어지면 본인의 업무 쪽으로만 돌아가요.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일상 의료 체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차원에서 현재 1급인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방역 상황에 맞춰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염병은 등급에 따라 감시 체계와 격리 여부, 치료비 지원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관리에 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은 크게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코로나가 결핵, 홍역 같은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확진 규모를 매일 발표하는 지금의 체계를 비롯해 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당국은 등급 조정 시기,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방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통해 방역 의료 일상화의 밑그림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지난달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크레인을 수리하던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안전벨트 줄에 감겨 숨졌습니다. 현재 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인데 MBC 취재 결과 당시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신호 담당자도 없었고 무전 장비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하청업체 노동자 38살 이모 씨가 숨진 동국제강 포항 공장의 천장 크레인입니다. 사고 다음 날 노동부가 현장을 찾아 크레인 수리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안전벨트 줄에 이 씨의 몸이 감긴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우선 수리 전에 기계 오작동을 막기 위해 설비 가동을 중지해야 했지만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당시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인원이나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m 아래에서 위의 작업 현장을 볼 수 없는 천장 크레인의 특성상 바닥과 천장에 각각 1명씩 신호수를 둬야 하는데 당시 천장에는 신호수가 없었습니다. 또 소음이 커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공장 환경에서 무전기는 필수지만 사고 당시 이 씨에게는 무전기도 없었습니다. 기계 오작동이나 만일의 사고가 있기 전 이 씨에게 경고를 줄 수단이 사실상 없었던 겁니다. 무전기도 안 주고 사람이 안 보이도 기계를 돌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제가 생각하고요. 억울한 죽음을 규명해달라며 20일째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유족은 동국제강 측에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